제27장 두 세기에 걸친 금덩어리와 숨은 계획. 어떤 계획이 두 평생을 걸쳐서 실행되어야 할까? 그 금덩어리 위에는 빽빽하게 글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으며 손톱깎이 같은 칼로 한 획씩 새겨진 것이었다. 우선 이 글들을 남긴 사람은 자신에게 내세가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고 내세라는 개념 자체를 회의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훨씬 정교하고 효율적인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내세를 위한 선물은 단지 장난일 뿐이었다. 그 사람은 수술을 정통에 익혀 이런 결론을 끌어냈고 즉석에서 준비를 해두었다. 이 일은 그가 현대에 한번 그런 기이한 사건을 겪으며 배운 방법 때문이다. 그의 본래 의도를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만약 당신에게 나라보다도 강력한 적이 있다면 최종 승리를 거두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시간은 보통 인간 일생을 훨씬 뛰어넘는다. 인간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당신이 몇백 년을 들여 무언가를 완성해야 하고 그 결과가 수천 년 뒤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매 100년마다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해 당신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변치 않는 본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모든 계획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본성은 아기처럼 탐욕스러운 욕심이다. 그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리기 어려운 적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 계획을 세워 그와 맞섰다. 금판이 발견될 때쯤 그의 계획은 이미 성공했을 수도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시진광이 이곳에 온 이상 간단한 한 가지 일을 하면 현재 계획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일은 전 세계에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천하제일응에 대한 소식. 만약 소식이 전혀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천하제일응은 이미 현세에 나타난 것이며 그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한 것이다. 천하제일응이 아직 현세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의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모미는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듣고 그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시진광은 명백히 자신이 공샤오페이의 환생임을 암시하고 있다. 천하제일응은 내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광의 말대로라면 이는 공샤오페이의 계획이 아직 다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직 진행 중인 일도 있다. 이처럼 극도로 복잡한 음모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기존의 추리가 전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논리는 겉만 보이는 논리였을 수 있다. 진정한 논리는 여전히 은밀한 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두려움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 나는 여기서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사태의 종결에 대한 추론을 얕은 겉핥기가 아니다. 그것은 10여 년에 걸친 나의 모든 두뇌 활동이며 최근까지도 재검토할 정도로 극도로 엄밀했다. 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한다. 그 고된 10년의 말기에 짧은 우위 기간 동안 나는 어떤 반전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았다. 내가 직면한 전장이 정면 전장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내가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내가 퍼즐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공샤오페이의 그 거대한 대작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전장에서 전부 승리했으며 다른 전투는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수준의 싸움을 할 시간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나는 더 복잡한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래서 무민의 두세 마디가 내 과거를 뒤집으려 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실제 세계를 경험했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뒤집힐 수 없음을 알았다. 전체 사안 중 내가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문제는 삼숙의 생사 여부이다. 그가 죽었다면 모든 일이 확실히 종결된 것이고 살아있다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심리적 고통이다. 그가 나와 제외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무민도 바보는 아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먼저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전생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확실히 변명이라는 것이다. 너무 전설적이라 세부가 없으니 그는 그 핑계를 빌어 화두를 꺼낸 것뿐이다. 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하제일응에 관한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공샤오페이의 계획이 아직 다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다니 일반인이 할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진광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삼숙이 서사를 추론한 뒤 왜 나와 그를 혼동시키려 했는가? 삼숙은 누구를 속이려는가? 그들이 시진광이 죽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려는가? 왜 시진광이 갑자기 나타나 무민에게 천하 제일흥 이야기를 하는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무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시진광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바로 인시엘리엔에게 보냈고 직접 시진광에게 물었다. 시진광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당신과 그의 체형이 매우 비슷합니다. 시진광은 전혀 놀라지 않고 대답했다. 아, 그를 알아요? 체형이 같은 데는 이유가 있죠. 사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시진광이 말을 마치자 무민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요염했다. 무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시진광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